2026년 말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띠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2026년 말띠의 재물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6년은 말띠에게 재물의 기회가 크게 열리는 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말띠는 태생적으로 강한 불의 기운을 타고난 띠입니다. 그런데 2026년 병오년 역시 불의 기운이 극대화되는 해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와 올해의 에너지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마치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말띠분들의 타고난 추진력과 실행력이 2026년에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강하게 발휘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불은 잘 다루면 따뜻한 난로가 되지만 잘못 다루면 집을 태우는 화재가 될 수도 있잖아요. 202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력한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한 해가 대성공의 해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에너지만 소모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6년은 말띠에게 돈을 기다리는 해가 아니라 돈을 직접 만들어야 하는 해입니다. 명리학에서는 화극금이라는 원리가 있는데요. 강한 불의 기운이 금, 즉 재물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돈이 굴러들어오는 그런 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기회를 포착하고 결단을 내려야 그 불의 에너지가 실제 재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말띠의 재물 흐름이 월별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어느 시기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재물운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2026년이 정말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6년 말띠의 재물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말띠 2026년 재물운의 핵심 원리부터 이해하고 가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띠는 불에 띠고 2026년도 불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같은 오행이 겹치면 힘이 증폭되는 격파 구조가 형성되는데요. 이게 바로 말띠의 추진력과 실행력을 극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평소에는 망설이던 일도 2026년에는 과감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화극금의 원리에 따라 강한 불의 기운은 금, 즉 재물을 만들어내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만들어낸다는 표현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행동해서 창출해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시도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것, 직장인이라면 승진이나 이직을 통해 더 나은 기회를 잡는 것,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적극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 이 모든 게 다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럼 이제 월별로 재물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같은 해라도 시기마다 운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행동을 해야 성과가 극대화됩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준비와 축적의 시기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 보통 뭔가 빨리 시작해야 할 것 같고 성과를 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생기잖아요. 하지만 이 시기는 성급하게 확장하거나 큰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인맥을 정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특히 2월에는 조력자운이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알고 지냈던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의 인연이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오거나 우연히 만나게 되는 일이 있을 텐데 이걸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중에 중요한 정보를 주거나 좋은 기회를 연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4월은 전환점입니다. 이때부터 상관운이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던 아이디어와 기획이 실제로 현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프로젝트를 론칭하거나 중요한 도전을 시작하려면 바로 이 시기가 가장 유리합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준비한 것들을 4월부터 실행에 옮기는 거죠. 사업자라면 신규 사업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기 좋은 타이밍이고, 직장인이라면 이직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부서로 이동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5월과 6월은 편재운이 활성화되는 시기입니다. 편재운이 뭐냐면 예상하지 못한 수익, 갑작스러운 재물의 유입을 의미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예상보다 훨씬 큰 계약이 성사될 수 있어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투자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평소 같으면 조금 망설여질 만한 제안이나 기회가 왔을 때도 5월과 6월에는 과감하게 잡는 게 유리합니다. 물론 무작정 덤비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검증은 하되 지나치게 신중해서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는 말띠 운의 절정기입니다. 한 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흐르는 시기예요. 사업 확장, 승진, 이직, 투자 성과가 이 시기에 집중됩니다.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결실을 맺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8월은 부동산이나 자산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기에 아주 좋은 달입니다. 집을 사거나 팔 계획이 있다면, 투자 부동산을 알아본다면, 또는 큰 자산을 움직일 일이 있다면 8월을 주목하세요. 이 시기에는 여러분의 판단력도 평소보다 예리해지고 주변의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과 11월은 수확과 마무리의 시기입니다. 농사로 치면 추수하는 때라고 할 수 있죠. 이때는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그동안 진행했던 일들을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계약을 정리하고 정산을 하고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에너지를 쓰세요. 급하게 새로운 걸 시작하면 오히려 기존에 하던 일들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일들을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성과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12월은 정리와 순환의 달입니다. 한 해 동안 들어온 재물을 점검하고
내년을 위한 씨앗을 뿌리는 시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베풀물 실천하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잘 벌었다면 그중 일부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거나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재물이 순환할 때 더 큰 재물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움켜쥐고만 있으면 새로운 게 들어올 자리가 없지만 적절히 내보내면 더 큰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12월에 베풀물 실천하면 다음 해 운이 더 좋아진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렇게 월별 흐름을 알려드렸는데 이제 재물 흐름을 더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3가지 핵심 물건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명리학적 원리에 기반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진홍색 손수건입니다. 진홍색은 말띠의 불기운을 보강하는 색깔이에요. 그리고 손수건은 재물에 붙은 부정적인 흐름을 정화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손수건으로 얼굴이나 손을 닦는 거예요. 실제로 물에 적셔서 닦을 필요는 없고 가볍게 얼굴과 손을 쓸어내리듯이 하면 됩니다. 또는 책상 서랍이나 금고 근처에 보관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미팅이 있는 날은 이 손수건을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금속 숟가락입니다. 금속은 금의 기운을 지닌 물건이고 숟가락은 재물을 퍼담는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실제로 밥 먹을 때 쓰는 숟가락이 아니라 재물 상징용으로 따로 하나 준비하시면 됩니다. 작은 티스푼 정도 크기면 충분합니다. 이걸 지갑이나 책상 서랍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예를 들어 투자를 할지 말지 고민될 때나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이 숟가락을 잠깐 손에 쥐고 있으면 판단력이 더 명확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호안석 팔찌입니다. 호안석은 호랑이 눈처럼 생긴 돌인데요. 명리학에서는 화생토, 토생금의 구조를 완성해서 재물의 저장과 증식을 돕는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불이 흙을 만들고 흙이 금을 만드는 순환 구조를 완성시켜준다는 거죠. 호안석 팔찌는 어느 손에 차느냐에 따라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왼손에 차면 새로운 재물을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되고 오른손에 차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물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고 싶다면 왼손, 지금 가진 걸 잘 지키고 싶다면 오른손에 차시면 됩니다. 이 3가지 물건이 마법처럼 돈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정리하고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니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에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이 들어와도 이 부분을 놓치면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2026년은 불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질 수 있는 해입니다. 불이 너무 세면 조급함, 분노, 과욕이 생기기 쉬워요. 이런 감정들은 오히려 재물 흐름을 막습니다. 좋은 기회가 와도 조급한 마음에 성급하게 결정했다가 실패하거나 욕심을 너무 부렸다가 원래 가진 것까지 잃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걸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지시길 권합니다. 건강관리도 중요합니다. 특히 심장과 혈관 건강을 주의해야 합니다. 불기운이 강한 해에는 혈압이 오르거나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과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쁘다고 잠을 줄이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중요한 순간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재물운이 아무리 좋아도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사람관계에서는 진짜 조력자를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2026년에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운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는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나 사업 제안을 해오는 사람들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그 사람의 진심이 의심스럽다면 거절하는 게 맞습니다. 진짜 조력자는 당장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연애와 결혼 문제도 신중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감정의 기복이 클 수 있어서 순간의 감정에 휩싸여 큰 결정을 내리기 쉬워요. 특히 결혼이나 동거 같은 중요한 결정은 시간을 두고 충분히 고민한 뒤에 내리는 게 좋습니다. 급하게 결정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여기까지 2026년 말띠의 재물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은 말띠에게 재물의 기회가 크게 열리는 해이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선택과 태도가 결과를 좌우하는 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2026년은 돈을 기다리는 해가 아니라 돈을 주도하는 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기회를 포착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그 강력한 불의 에너지가 실제 재물로 바뀝니다. 가만히 앉아서 운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건 2026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특히 4월부터 11월까지의 흐름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에 새로운 시작을 하고 5월과 6월에 예상치 못한 기회를 잡고 7월부터 9월까지 최고의 성과를 내고 10월과 11월에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이 흐름만 제대로 타도 2026년은 충분히 성공적인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운이 들어와도 기운을 조절하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조급함과 과욕을 경계하고 건강을 챙기고 진짜 조력자를 잘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심장과 혈관 건강, 충분한 수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 진심을 구분하는 능력을 키우세요. 2026년에는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지만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조력자라는 걸 기억하시고 단기적인 이익만 제시하는 사람은 조심하세요. 마지막으로 12월의 베풀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잘 벌었다면 그 재물의 일부를 순환시키세요. 그래야 다음 해에 더 큰 재물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움켜쥐고만 있으면 썩지만 적절히 흘려보내면 더 맑고 풍요로운 물이 들어옵니다. 말띠 여러분, 2026년은 여러분이 진짜 재물의 주인이 되는 해입니다. 타고난 불의 기운과 한 해의 불기운이 만나 만들어낸 이 강력한 에너지를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해를 통해 안정적인 재물 기반을 만들고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서 2026년을 정말 성공적인 한 해로 만드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